그러면 일본 다음으로 미국 진출을 고려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미국의 아마존 이러지만 사실은 세계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에서 1등 하면 전 세계에 저희가 기반이 금방 만들어져요. 5월, 6월에 아마존 색조회사로는 아주 드물게 화장품 전체 1등을 한 거거든요. 이 효과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온라인 마켓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있거든요. 브랜드의 본질을 검증하는 시간, 브랜드의 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의 진수에서 또 다른 진수를 맡은 이진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뷰티, 패션,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출연자를 모시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디 브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인디 뷰티 브랜드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바로 그 인디 브랜드인데요. 영어 단어 인디펜던트를 줄여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한국 인디 뷰티 브랜드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관계자분을 모셨는데요. 도자기 피부 맛집으로 소문난 뷰티 브랜드 티르티르의 김용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르티르 대표 김용철입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티르티르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본격 저희가 대화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티르티르는 2019년에 법인 설립한 뷰티 브랜드예요. 올해 4월에 뷰티 브랜드 조선미녀를 운영하는 구다이 글로벌이 티르티르를 인수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앞에 계신 대표님께서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조선미녀에 계셨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카페24라는 쇼핑몰 솔루션을 운영했었고요. 아, 정말요? 네,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B2C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티르티르의 대표에 와서 글로벌 사업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는 그럼 처음이신 거네요? 그렇죠. 딱 제가 화장품 전문가처럼은 생기지 않지 않나요? B2C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르티르를 인디 브랜드라고 칭하기엔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인수하신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1,500억 원에 인수를 하셨는데 당시의 기업 가치를 3,000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수한 주체는 사실은 조선미녀를 운영하는 네. 구다이 글로벌이 인수를 했고요. 네. 티르티르 입장에서는 구다이 글로벌과 시너지 나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수 결정도 그랬을 거고 저희도 사실 주주의 파트너로서 조선미녀를 선택한 이유가 조선미녀는 몇 년 전부터 미주 시장을 잘 개척한 회사였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2, 3년 전부터 굉장히 일본 현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일본을 저희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공략을 했고 제대로 선점을 했거든요. 일본의 강점이 있는 저희와 미국의 강점이 있는 조선미녀가 만나면 전 세계에 한국 브랜드를 알리는데 굉장히 좀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티르티르가 확실히 외국 해외 시장에 이제 눈도장을 찍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5월달에 이제 올라왔던 유튜버 달씨의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5월 24일에 유튜브 채널 미스 달씨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달씨가 한국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어두운 색상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역바이럴이 된 거죠. SNS에서 사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성장한 브랜드잖아요, 티르티르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점인 것 같고, 좀 이런 건 조금 단점인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회사의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고객과의 소통으로 굉장히 확산을 빠르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통의 방법이 이제 SNS라는 마케팅 수단도 있을 거고 아마존의 어떤 리뷰 같은 다양한 곳에 저희가 고객과 소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고객과 소통하면 저희가 답이 나와요. 여기 보이는 이런 쿠션이 지금 아마존에서 전 세계 1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쿠션도 보통 회사처럼 세 가지 호수나 세 가지 색깔을 제시해서 선택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어떤 저희 고객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좀 더 화이트한 컬러, 좀 더 어두운 컬러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9개 색깔을 준비했고 9개 색깔을 준비했는데도
고객분들이 만족하시지 못한 고객이 몇 분이 계셔서 저희가 30까지를 늘렸거든요. 네네. 30까지 늘리고 곧 조만간에 40까지도 늘릴 생각입니다. 나의 피부에 맞는 제품은 트리트에서는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고객이 확신이 들게 됐거든요. 네. 트리트리가 워낙 이제 고객과의 소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SNS가 좋은 이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주력 제품군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 주력 제품은 이 쿠션이에요. 일본에서 저희가 사실 뭐 레드 쿠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쿠션이 네네네. 저희가 700만 개 이상 거의 800만 개 육박할 정도로 많이 팔렸고요. 네. 몇 년 동안에 저희가 쿠션 분야 뭐 일본의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포함해서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왜 저희 일본 여행 가면 너무 습하다 보니까 어항 속에 있는 것 같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트리트리 쿠션을 써보진 않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 어항 속 습도를 버텼다고 해서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일본 고객들은 까다로운데 저희 네.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코로나 시절부터 저희가 이 쿠션들이 잘 팔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스크를 써도 묻어나지 않고 핸드폰을 전화해도 핸드폰에 묻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가 되고 이런 걸 선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을 잘 리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에 1,237억 원, 2023년에 이제 작년에 1,719억 원으로 지속해서 이제 매출 규모를 올렸어요. 최근에 이제 미주 시장도 도전을 하셨잖아요. 주력 제품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주력 제품은 앞서 계속 설명과 비슷하게 저희가 쿠션 색조 위주의 네. 주력을 가고 있고요. 작년에 매출이 저희가 1,800억, 1,790억 정도 했는데 올해 매출은 3,000억을 이상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올해 1월만 해도 저희가 미주 시장을 열심히 하는 시기였고 네. 3월에는 저희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5월, 6월에는 저희가 미국 아마존 전체 화장품에서 저희가 판매 1등을 할 정도로 위치가 올라서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 나오던 것이 지금 하루에 3억, 5억씩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기대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오프라인 매장 업체들이 저에게 오퍼가 들어오고 있고 연초 대비 생산량을 400%, 600% 이상을 저희가 생산량을 넓혀놨거든요. 네. 이래도 재고가 없어서 전 세계에 파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진출을 잘했고 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생산부터 판매, 마케팅 다양한 것을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너뷰티 라인도 있더라고요. 좀 네. 제품군이 좀 다양하던데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수가 지금 된 시점에서 그런 걸 좀 축소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제 주력 제품 위주로 조금 더 전개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점도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트리트리라는 회사는 과거에 굉장히 팬이 많은 인플루언서가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분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팔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트리트리의 브랜드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확고한 1등 브랜드가 된 다음부터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몇 가지에 집중해서 정말 제대로 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미래에 훨씬 좋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8, 9월 시점에는 회사를 완전히 리브랜딩을 해서 네. 저희가 정말 잘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과 제대로 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전 세계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집중하자. 화장품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대로 된 화장품을 공급하자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먼저 공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2년간 입지를 꽤 다지셨는데 모 기사를 확인했더니 거의 매출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일본 매출이더라고요. 해외 매출에서 이제 거의 80%가량 이른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대표님? 맞을 것 같아요. 사실 2년 전, 3년 전 작년으로 돌아가면 일본 매출 비중이 저희가 70%, 80%대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사실 트리트리라는 브랜드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훨씬 잘하고 있는 브랜드였고 일본에 굉장히 일본 현지 마케팅을 잘하시는 일본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트리트리를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브랜드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고 매출도 대부분 일본에서 하는데 올해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가 미주 시장 공략을 순조롭게 했기 때문에 미주 시장 플러스 동남아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일본과 미주 시장이 한 50%씩 비슷할 것 같아요. 국내는 아직까지 저희는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 다음으로 미국 진출을 고려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당연히 시장도 제일 클 뿐만 아니라 브랜드 회사는 브랜드의 확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것이 미국의 아마존 이러지만 사실은 세계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에서 1등 하면 전 세계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기반이 금방 만들어져요. 저희가 실제로 5월, 6월에 아마존 색조회사로는 아주 드물게 네. 화장품 전체 1등을 한 거거든요. 이 효과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온라인 마켓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있거든요. 일단 신규 고객이 일단은 들어오니까요. 이게 그렇죠. 만족을 했든 안 했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접 경험하셨을 때 이제 티르티르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일본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국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좀 대표님으로서 어떤 점을 차별점이라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 빠르게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거. 저희 제품 이 보시면 미니 제품 있잖아요. 네네. 일본의 MZ 세대가 원하는 게 작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 이거 좀 가방에 넣기는 커. 네. 나 작은 가방에 큐트하게 넣고 싶어. 저희가 이걸 추가적인 개발한 데는 타 회사, 일본 회사나 글로벌 큰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만들어낸 회사가 티르티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진출에 있어서 이제 현지화 전략에 주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제 현지화 전략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라마다 기후나 타고난 피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가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제품을 이제 현지화해서 만들고 또 마케팅하는 것을 이제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용과 해외용 성분이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어떤 제품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몇 개 보여드리면 네. 한국에서 굉장히 있는 저희 회사 밀크 스킨, 도자기 크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미주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네.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믿고 좋아하니까 쓰죠. 그런데 항상 피드백이 나는 좀 더 라이트하게 밝게 보였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들이 미주 쪽하고 저희하고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에서도 고객들은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걸 저희가 맞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현지화 전략에 네. 제품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티르티르라는 회사는 현지화된 마케팅과 현지화된 고객 소통 방법도 틀려요. 일본에 진출할 때 네. 화장품 회사의 모델도 저희는 진출할 때부터 일본 현지에 맞게 일본 모델을 썼어요. 현지화를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생각들, 그 그쵸. 나라가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서 네.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캐치하신 분들이 저희 일본 대표분이나 일본에 현지화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이제 그 구다이 글로벌이 전개하는 그 조선 미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아마존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대요. 그랬더니 국내 인지도보다는 해외 인지도가 훨씬 높았던 브랜드니까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아마존에서 유명하다고?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써본 거잖아.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티르티르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3년에서 향후 5년 사이에 좀 이제 대표님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실지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저희 회사를 PR하거나 자랑할 때 네. 일본 넘버원 쿠션, 제일 선택이 까다로운 일본인들을 만족시킨 쿠션 넘버원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 5월, 6월부터는 아마존 전체에서 또 판매 1위를 하고 네. 또 브랜드 평판 1등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향후에 회사를 글로벌 넘버원 쿠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라도 저도 가끔 인터뷰할 때마다 네. 글로벌 넘버원 쿠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피부,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쿠션을 만들어서 K뷰티의 전 세계화를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약 14% 정도, 20%, 30% 이상 이제 가실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저희 제품들이 갑자기 호수가 막 늘어나고 이럴 때 네.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거나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직 오프라인 시장이 저희가 전 세계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주문이 10월 달부터 쌓여 있어요.
저 이게 얼마만큼 쌓일지는 안 가본 길이거든요. 티리티한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네요. 구다이 글로벌과 많은 소통을 하고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까 막 이런 대화들을 했었는데 구다이 글로벌도 과거 몇 년 전에 네. 이 선크림으로 제대로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에서 인지도가 높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시점이 러프하게는 1년 안쪽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아마존 1등을 하면서 네. 1년 안쪽에 저희도 굉장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오프라인 매장에 저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하지만 고객의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실제로 대만에서 왓슨스 네. 거기서도 100여 개 매장에서 저희 제품을 취급해서 당장에 대만부터 팔리기 시작하고 아 그래요? 예, 미국에서도 다양한 요청이 있고 지금 사실 서남아시아, 유럽, 거기도 이제 그 예, 지역은 동남아시아. 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지금 다양한 요청이 있고 그런 결과를 아마 가시적인 결과가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그러네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워낙 K-뷰티에 관심이 많잖아요. K-드라마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피부가 반짝반짝하지? 어떻게 저렇게 광이 나지? 촉촉하지? 그런 이제 호기심에 제품을 또 구매를 하고 저거 판매 1등이다. 한번 써볼까 하는 호기심에 이제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 기존 고객으로 이제 만드는 거는 또 이제 그 이상의 문제니까 그런 점도 조금 이제 제품력으로 조금 더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도전해서 전 세계가 열리면 쉬운 시장이죠. 그렇지 그렇죠. 않거든요. 정말 많은 게 필요하고 네. 제품도 필요하고 회사 구성원들의 통찰력도 필요하고 현지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네. 다양한 믹스 조합을 계속 만들려고 회사는 계속 역량을 더 모으고 있어요. 확실히 아마존 1등 브랜드, 일본 1등 브랜드 이걸 바탕으로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네. 큰 시장이 더 열리겠죠. 자, 그러면 오늘 뷰티 브랜드 티르티르의 김용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첫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시간과 이제 공간까지 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한번 더 놀러 오세요. 내년에는 저희가 미주가 아니라 쇼피에서 동남아시아 저희 1등이거든요. 한번 해외로 불러주시죠. 해외로 불러드릴까요? 내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저희도 네. 궁금하고 더 정말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여행 가면 티르티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매장에서. 꼭 그렇게 너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유럽을 가셔도 저희 제품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핫한 브랜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